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가야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서는 양산의 경우 19대와 20대 대선 표심이 갈리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울산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윤석열 당선자의 울산으로 종합대학 이전 공약 그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경상남도의 기업들도 수출과 원자재 수급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영호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야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가야역사문화센터가 김해에 들어섭니다. 가야사복원에 힘을 쏟으면서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김해시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복원을 국정과제로 정한 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이 본격화됐지만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5년여 만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9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김해시 관동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될 가야역사문화센터는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호남에 흩어져 있는 가야 관련 유적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장 공간과 연구 업무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연구 학술 공간을 갖추고 시민들이 가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마련합니다.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체험이나 그다음에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도 더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가야 역사 세계 엑스포 유치 등 가야사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 김해시는 역사문화센터가 문을 열면 김해가 명실상부한 가야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야의 고도이자 2000년 유구한 전통을 가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문화재청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가야역사문화센터는 2023년 말에 공사를 마치고 2024년 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산 지역에서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 시장과 전임 시장의 대결 구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대 대선에서의 양산 지역 표심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0.7%의 초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 그러나 양산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산 지역 13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이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차는 24,700여 표차.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24,600여 표차로 승리한 것을 이번 대선에서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입니다.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는 양산시만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전략입니다. 때문에 4, 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장 후보 공천 경쟁에서 현역의 프리미엄을 가진 김일권 현 시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양산만큼은 꼭 우리 민주당 시장이 남아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당 방침을 떠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도 저는 꼭 출마를 해서 사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3, 4명의 후보가 도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서는 지역에서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나동현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8년 두 분의
시정 경험과 이번 대선 승리를 이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우리 양산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전 현직 두 시장이 모두 각 당에서 공천을 따낼 경우 두 사람은 이번이 양산시장 타이틀을 건 네 번째 맞대결이 돼 성사 여부와 함께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양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각각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위기여서 두 의원 간의 대결이 성사될 경우 양산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갑을구 두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 복잡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절기상 춘분입니다. 춘분인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뛰면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3도, 진주 1도, 의령은 영하 3도를 보이며 영하권 추위를 나타내는 곳이 있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4도, 의령 1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농작물 서리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낮은 기온에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도, 밀양 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과 양산 15도, 김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산청 영하 1도로 영하권 기온을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산 인구가 해마다 만여 명씩 감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무려 80%가 20대와 30대입니다. 이들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울산을 떠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울산으로 종합대학을 이전해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처음 울산을 방문한 지난 1월 내놓은 울산 5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학의 울산 이전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유치 효과로 인구 3만에서 4만 명의 신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경남 지역 대학의 울산 캠퍼스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전체가 이전할 수도 있지만 특정 단과 대학 등 부분 이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근 종합대학의 울산 캠퍼스 유치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울산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각 당 후보들에게 울산 공약으로 반영해달라며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종합대학 울산 이전은 없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전국적인 대학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등에 위축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울산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환영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학 유치는 울산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새 정부와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 울산에서 종합대학 유치는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했지만 2009년 유니스트 개교 이후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니스트는 전체 정원 자체가 적은 데다 울산 출신 학생 비율도 10%대에 불과해 인구 유출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다시 화두로 떠오른 종합대학의 울산 이전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기업들도 수출과 원자재 수급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상남도의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 경제과정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 일자리 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경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도내 기업 중에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은 175개사이며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기업은 42개사로 총 217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은 168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마 도내 중소기업이 있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주된 기업은 총 13개사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1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형부를 봤을 때는 대금 결제가 3개 업체, 그리고 완성 부분에 대한 수출 불가가 4개 업체, 그리고 경영애로 등이 5개 업체, 그리고 원자재 수급 불안이 1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피해 우려자 13개 업체지만은 향후에 동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 그리고 결제 및 환차손 문제, 그리고 거래 제한과 생산 차질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봤을 때도 러시아에 수출되는 그 품목 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한 5.1%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우리 경남도의 주력 산업은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7척의 LNG 수준을 수주받았습니다. 이 수준 잔고가 남아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설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하고 있어 금융 제재에 따라서 대금이 미회수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비상대응단을 꾸리고 계셔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경제팀, 그리고 기업지원팀, 그리고 산업에너지팀, 농수산팀, 그리고 대행식팀 총 5개 팀에 우리 도청에서 11개 부서와 무역협회 등 11개 외부 기관이 참여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째는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기관이 참여한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동 사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응반을 활성화하여 우리 도내 기업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원 대책 등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도 자체도 대응반을 만나여 우리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도의 대책과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도에서도 정부에 이 건의한 내용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사실 중앙부처 아직 건의한 내용이 없지만은 이와 같은 우리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 별개로 우리 도 자체에서도 동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지원과 그다음 물류비용 지원, 그다음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 및 보험금의 지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피해 기업이 해외 마케팅 참여할 경우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수출선을 다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도내 기업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상남도의 주요 행사 일정 정리했습니다. 거제형 조선업 내일체험 공제사업 협약 시기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장실에서 열립니다. 2022 봄철 대형 산불 방지 교육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녕군 산불 방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280회 산청군 의회 임시회가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8일간 계속됩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기획전시 개막식이 오늘 오후 3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는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24,336명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에선 8,800여 명, 김해 4,500여 명, 진주 2,800여 명, 양산 2,200여 명 등으로 이달 들어서만 39만여 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전체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5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위중증 환자는 36명으로 치료 중인 환자의 0.02%고 전체 2,800여 병상 가운데 절반가량인 48.4%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산청 군수선거에 5명을 포함해 9개 군지역에 1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현재까지 도내 시장 군수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지사 선거 1명과 교육감 선거 4명을 비롯해 도의원 선거 33명과 시군의원 선거에 9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남 지역 예비주자들의 공식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 토지나 도로 등 경계 설정 오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인접 토지 경계를 침범해 구조물을 시공하거나 사업계획상 도로에 포함돼야 할 토지가 대지에 포함되는 등 경계 오류로 인해서 준공과 분양 입주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준공 지연을 방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2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가 어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막해 닷새 동안 열립니다. 전국 25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00m와 500m 러닝 타겟을 제외한 국제대회 모든 종목이 펼쳐집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을 고려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전반에 걸쳐서 방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밀양시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폐업이나 노령화,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 제도며 밀양시는 경상남도의 지원 2만 원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년 동안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꼬막과 피조개의 주산지인 남해 강진만 해역을 중심으로 한 청정어장 재생 사업이 진행됩니다. 남해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적으로 지원받은 50억 원을 투입해 1,000헥타르 어장의 오염 퇴적물을 제거하고 내년까지 노후화된 양식어장을 철거하는 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3.15 교재를 제작한 데 이어서 최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3.15 의거 교육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들의 3.15 의거란 제목의 교재는
학생들이 3.15 의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가상의 민주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3.15 의거를 설명했습니다.